요즘 재테크에 관심 있으시다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죠. 지금이라도 금 사야 하나? 거리마다 금 매장이 보입니다. 뉴스에서도 금값 이야기뿐이죠. 금이 성실한 우등생이라면 은은 조금 다릅니다. 금보다 가격 변동이 크고 산업용으로 많이 쓰이죠. 금값이 오를 때 한숨 쉬셨나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셨나요? 은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무턱대고 사면 위험합니다. 은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 헬로우 경제와 시작하시죠. 먼저 기본부터 알아볼까요? 은은 귀금속입니다. 금, 백금과 같은 범주죠. 하지만 금과는 쓰임이 다릅니다. 금은 대부분 장신구와 투자용으로 쓰입니다. 반면 은은 다릅니다. 은은 산업용으로 많이 쓰입니다. 전 세계 은 수요의 절반 이상, 정확히 50%에서 60%가 산업 현장에서 소비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은이 없으면 현대 문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은은 태양광 패널에 들어갑니다. 전기차 배터리에도 쓰이죠. 반도체와 전자기기에도 필수입니다. 스마트폰에도 은이 들어갑니다. 컴퓨터에도 들어가죠. TV에도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많이 쓰일까요? 은은 전기 전도율이 높습니다. 모든 금속 중 1위죠. 금보다도 구리보다도 높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뜻입니다. 열 전도율도 최고입니다. 열을 가장 잘 전달하죠. 그래서 첨단 산업이 필요로 합니다. 특히 두드러지는 분야는 태양광 패널입니다. 태양광 패널 한 장당 은이 약 20g 들어갑니다. 이건 여러 산업 자료에서 확인되는 수치죠. 20g이 많지 않아 보이나요? 태양광 패널이 얼마나 많이 설치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세계 각국이 탄소 중립을 추진하면서 태양광 설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베란다에도 설치하죠. 건물 옥상에도 깔립니다. 산에도 깔립니다. 이 모든 패널에 은이 들어갑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 한 대당 은 사용량은 일반 자동차보다 훨씬 많습니다. 배터리 시스템에 은이 들어가고 전장 장치에도 은이 필수죠.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은 수요도 함께 늘어납니다. 테슬라, 현대차, 기아 모두 전기차를 만들고 있죠. 이 모든 차에 은이 들어갑니다. 반도체는 어떨까요? 반도체 칩 하나하나에 은이 미세하게 들어갑니다.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데 은만큼 좋은 게 없으니까요. 스마트폰 하나에 반도체 칩이 수십 개 들어갑니다. 전 세계에서 하루에 몇백만 대의 스마트폰이 만들어지죠. 이게 은의 산업적 가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은은 왜 공급이 쉽게 늘지 않을까요? 수요가 늘면 생산도 늘리면 되잖아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은의 대부분은 다른 금속 광산에서 부산물로 나옵니다. 구리나 아연을 캘 때 덤으로 나오는 거죠.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입니다. 전체 은 생산의 70% 정도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은값이 올랐다고 해서 은 광산을 새로 팔 수는 없습니다. 구리 광산을 더 파는 건 구리 수요와 가격에 달려 있죠. 은 가격만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은 공급은 단기간에 늘리기 어렵습니다. 공급 탄력성이 낮은 겁니다. 수요는 빠르게 늘어나는데 공급은 천천히 늘어나는 구조. 이게 은 시장의 특징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볼까요? 여러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은 시장은 공급 부족 상태였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수요가 공급을 계속 초과했죠. 매년 적자가 쌓였습니다. 누적 적자가 커서 기존 재고를 소진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은이 완전히 동났나요? 그건 아닙니다. 은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생산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시장에서 거래도 활발합니다.
사고팔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 증가 속도를 공급 증가가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재고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죠. 이게 은 시장의 현실입니다. 그럼 나라들은 어떻게 할까요? 최근 러시아가 발표했습니다. 국가 자산에 은을 포함하겠다고요. 2024년 러시아 중앙은행이 예산안에 은 매입 계획을 넣었죠. 공식 문서에 명시됐습니다. 이건 주목할 만한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각국 중앙은행은 금만 사들였거든요. 은은 산업용 재료로만 여겼죠. 투자 자산으로는 안 봤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달라졌습니다. 왜일까요? 서방의 경제 제재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과 유럽의 제재를 받았죠. 달러 자산이 동결됐습니다. 유로 자산도 묶였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찾았습니다. 금도 샀고 이제 은도 사기 시작한 겁니다. 달러를 믿을 수 없으니 실물 자산으로 간 거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아직 금을 압도적으로 선호합니다. 국제통화기금 자료를 봐도 중앙은행 보유 자산은 금이 절대적입니다. 은을 공식 준비 자산으로 보유하는 나라는 극히 드뭅니다. 러시아의 선택이 세계적 추세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따라올지 지켜봐야 하죠. 하지만 일부 국가가 은을 비축하기 시작했다는 건 분명한 변화입니다. 작은 신호지만 무시할 수 없는 신호죠. 여기서 중요한 걸 말씀드려야 합니다. 은은 금보다 변동성이 훨씬 큽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확인된 사실이죠.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금 가격 변동을 보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올랐습니다. 천천히 우상향했죠. 반면 은 가격은 급등과 급락을 반복했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탔어요. 구체적으로 볼까요? 2020년 8월 은 가격이 온스당 3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죠. 하지만 2022년에는 18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40%나 빠진 겁니다. 만약 30달러에 샀다면 큰 손실을 본 거죠. 왜 이렇게 출렁일까요? 은은 산업용 수요가 크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좋으면 공장이 돌아가고 수요가 늘어 가격이 오릅니다. 하지만 경기가 나빠지면 공장이 멈추고 수요가 줄어 가격이 빠집니다. 금은 안전자산으로 여겨지지만 은은 산업재로 취급받죠. 그래서 주식처럼 움직입니다. 경기에 민감한 겁니다. 은은 안전자산이다? 이 질문에 답하자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어느 정도는 안전자산 역할을 하지만 금처럼 든든한 방패는 아닙니다. 오히려 공격수에 가깝죠. 수익을 노릴 수는 있지만 위험도 함께 안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투자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어요. 특히 시니어 세대는 원금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을 내려볼게요. 첫째, 산업 수요는 확실합니다. 태양광, 전기차, 반도체. 이 분야들은 계속 성장하고 있죠. 전체 은 수요의 50에서 60%가 산업용이라는 건 팩트입니다. 이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겁니다. 둘째, 공급 탄력성이 낮습니다. 부산물로 나오기 때문에 단기간에 늘리기 어렵죠. 최근 몇 년 연속 공급 부족 상태였습니다. 재고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 이것도 구조적 사실입니다. 셋째, 일부 국가가 비축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가 대표적 사례죠. 하지만 세계적 추세라고 보긴 어렵고 대부분 나라는 여전히 금을 선호합니다. 이 부분은 과장하면 안 됩니다. 넷째, 변동성이 크니 조심하세요. 급등도 하지만 급락도 합니다. 금보다 훨씬 출렁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리스크죠. 다섯째, 은이 금보다 무조건 좋다? 그건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투자 기관은 여전히 금이 더 안정적이라고 봅니다. 은은 공격적인 성장 가능성은 있지만
안정성은 금이 우위죠. 투자 목적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안정을 원한다면 금, 성장을 노린다면 은. 하지만 둘 다 섞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은에만 몰빵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산의 5%에서 10% 정도만 은에 투자하는 게 적당합니다. 나머지는 금이나 다른 안전 자산에 두세요. 금과 함께 섞는 게 현명하죠. 금은 방어, 은은 공격. 이렇게 균형을 맞추세요. 그리고 꾸준히 모으세요. 한꺼번에 사지 마시고 조금씩 나눠서 사는 게 좋습니다. 이번 달에 조금, 다음 달에 조금,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평균 매입 단가를 맞추는 거죠. 이걸 적립식 투자라고 합니다. 변동성을 줄이는 방법이죠. 어떻게 사야 할까요? 은 투자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실물 은을 살 수도 있고, 은 펀드에 투자할 수도 있죠. KRX 은 선물도 있습니다. 실물 은은 보관이 문제입니다. 집에 두기엔 불안하죠. 은행 금고를 빌리면 비용이 듭니다. 펀드나 ETF가 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수수료를 꼭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은은 산업 수요 증가와 공급 탄력성 부족이라는 구조적 배경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매력이 있는 자원이죠. 태양광과 전기차가 늘어나는 한, 은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크고 금처럼 안전하지 않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세요. 급등할 수도 있지만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소액으로 시작하고 분산 투자하는 게 중요합니다. 헬로우 경제가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소중하니까요. 투자는 신중하게, 욕심은 적당하게. 오늘 말씀드린 내용 꼭 기억해 주세요. 은의 장점만 보지 마시고 리스크도 함께 보세요. 균형 잡힌 시각이 돈을 지키는 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